오후 2시였습니다. 고여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했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담았던 커다란 상자는 이제서야 베란다 창고로 올렸습니다. 여선은 낡은 걸레를 들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30년 묵은 먼지가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네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남편, 아이들. 그들의 밥과 빨래와 걱정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8시에 귀가했습니다. 여선은 식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채화 배우기, 경로당 봉사 신청, 제주도 혼자 여행. 글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3가지. 남편과 둘이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여선은 처음으로 반찬을 적게 만들어도 된다는 사실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종이야. 왜? 여선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이. 신우이 김종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프다고? 어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선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약은? 또 침묵이었습니다. 여선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한테 먼저 얘기해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여선은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가 아프대. 그래서요?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여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아픈가 봐. 3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땐 젊었으니까 그랬지. 이젠 나이도 있고. 여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에 찾아온 신우이. 예고도 없이 짐을 들고 와서 언니, 나 좀 재워줘요. 라고 했던 목소리.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여선의 옷을 몰래 입었습니다. 냉장고를 멋대로 열었습니다. 저녁엔 친구들을 데려와 술을 마셨습니다. 여선이 뭐라고 하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언니,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여선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래?
여선이 입덧을 심하게 하던 어느 날 신우이는 갑자기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선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만 우리 방 하나 비어 있잖아. 여선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방은 딸 방이에요. 이제 막 정리 끝냈어요. 딸도 시집 가서 이제 안 쓰잖아. 제 방으로 쓸 거예요. 그림 그리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인데 좀 도와주자. 나는 동생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 가족인데 여선은 속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선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선을 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여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야, 오빠야. 일단은 며칠만 와 있어. 여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싸움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선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왔어. 신우이 김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선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재운다는 것도 오늘 온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선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큰 캐리어와 보스턴백 2개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습니다. 얼굴은 30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종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여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진짜 아파서 그래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며칠만 있다 갈게요. 종이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딸 방 쓰면 돼. 이쪽이야. 종이는 복도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 예쁘네. 저번에 올 때보다 훨씬 넓어졌네. 여선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선이 어제 정리한 책상과 의자, 새로 산 이젤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 3개를 놓았습니다. 언니, 여기가 내 방이죠? 종이는 물어보는 척했지만 이미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여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쓰려고 정리한 방인데요. 언니는 안방 쓰잖아요. 나 며칠만 있다 갈게요. 금방이에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며칠만. 애를 소파에서 자라 할 순 없잖아. 여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마 위에 반쯤 썬 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3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선이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종이는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언니 김치는 여전하네요. 맛있어. 여선은 밥만 떴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종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병원 다니는데 위내시경도 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때? 아직 안 나왔어. 다음 주에 다시 가야 해. 종이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떴습니다. 언니 음식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녁이 끝났습니다. 여선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9시쯤 종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선은 싱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언니, 냉장고 좀 봐도 돼요? 배고파서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종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멸치볶음 있네. 이거 좋아하는데. 종이는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던 모습.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마트? 네, 나도 내일 같이 가도 돼요? 여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개어 선반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종이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언니, 밥 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언니는 안 먹어요? 이미 먹었어요. 종이는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여선은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종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선이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에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언니,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여선은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종이는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소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오후 2시 여선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쌀, 달걀, 채소. 평소보다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종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나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선은 부엌에 장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저녁 뭐 먹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럼 제가 끓일게요. 언니는 요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종이는 웃으며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여선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언니 솜씨가 최고예요. 남편은 밥을 먹다가 종이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 결과 나오면 나한테 전화해. 응. 오빠, 식사 후 여선이 설거지를 할 때 종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언니. 근데 내가 쓰는 방 있잖아요. 네, 거기 커튼이 좀 오래된 것 같던데. 내 스타일로 바꿔도 돼요? 나 환한색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선의 안쪽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방은 제 방이에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근데 지금은 제가 쓰고 있잖아요. 며칠만 있다 갈 건데요, 뭐. 며칠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돼요. 30년 전처럼요. 종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때 일을 왜 지금 꺼내요? 나 젊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커튼은 못 바꿔요. 그 방은 제 공간이에요. 와. 언니, 너무하시네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여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종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 왜 저래? 내가 좀 조심해. 언니도 사람이야. 나 진짜 아픈데.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여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딸의 방, 아니 종이가 있는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선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를 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를 잃기 전에 멈춰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우의 종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며칠만이라던 말은 벌써 무의미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종이는 10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고 먹고 싶은 것을 꺼냈습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쌓아두었습니다. 언니. 나 아파서 그래요. 미안해요. 종이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선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종이에 옷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선은 그것들을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분류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여선은 용기를 냈습니다. 종이가 거실에 있을 때 그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왜요? 언니, 병원은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려고요. 왜요? 그럼 검사 결과 나오면 어디 가서 지낼 계획이에요? 종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그제야 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아직 아픈데요? 나보고 어디 가서 죽으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줘야죠. 저도 지금 힘들어요. 종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선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나한테 왜 이래요? 나 갈 데도 없는데. 처음에 며칠만이라고 했잖아요. 아픈 게 생각보다 심해서 그래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종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종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종이는 왜 안 나와?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그랬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여보, 동생이 아픈데 어떡해? 당신 동생은 안 아파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선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힘들다고 갈 데 없다고 했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뭐가 달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매몰차게 구는 것 같아. 전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줬어요. 좀만 더 참아줘. 내가 종이한테 얘기할게. 당신은 절대 제대로 얘기 안 해요. 여보, 전 이제 못하겠어요. 여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여선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왜 얼굴이 그래? 아픈 데 있어? 친구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무슨 다른 친구 명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댁일이야? 여선은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구나. 신우이 응, 또 왔어. 응. 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또 왔어? 며칠째야? 일주일.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와. 한 달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없으면 남편이 정신 차릴 거야. 여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3시였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소파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선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종이의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여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참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밤 11시 여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빨리 잠들었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여선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담긴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불을 켰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5년 전에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남편은 여선 혼자 병원을 오가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그때 여선은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서류가 손에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하지만 안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여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이미 자녀들은 다 컸으니 양육권은 해당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 여동생을 그렇게 몰라요. 30년간 참아온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 당신은 늘 가족이라고만 하죠. 근데 나도 가족이에요. 난 왜 항상 참아야 해요? 여선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났습니다. 여선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남편이 보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하지 않기로. 말은 늘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묻힐 수 없을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나 더는 희생 못해. 여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선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선은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여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5년 전 거잖아. 왜 지금 꺼낸 거야? 이번엔 진짜예요. 남편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나? 못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선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신혼 때도 그랬어요. 아가씨가 와서 3개월 있었죠. 당신은 며칠만이라고만 했어요. 제가 입덧할 때도 아가씨는 친구들 데려와서 술 마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입원했을 때도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병원 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당신 형제들은 한 번도 안 왔죠. 근데 당신은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가씨한테 며칠만이라고 했죠. 근데 벌써 일주일이에요. 심지어 병원도 안 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몰랐고 늦었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선은 차를 끓이러 일어났습니다. 9시쯤 종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종이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침 먹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종이야, 앉아봐. 왜? 앉으라니까. 종이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 섰습니다. 너 이제 나가. 응. 뭔 소리야? 병원도 안 가잖아.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오빠, 나 진짜 아픈데? 아프면 병원 가. 병원 가서 입원해. 여기선 못 있어. 종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한 거야? 언니랑은 관계없어.
이건 내 결정이야. 오빠도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종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진짜 갈 데 없어. 고시원이라도 구해. 내가 보증금은 도와줄게.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는 거실에 남아 울었습니다. 여선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2시 종이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담았습니다. 화장품을 챙겼습니다. 여선은 딸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갰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3시쯤 종이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 택시 불렀어. 종이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선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종이는 여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세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죠? 아니요. 살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요. 종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선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네, 미안해. 그 말도 이제 늦었어요.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선은 간단하게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남편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여보, 네, 나 앞으로 달라질게. 여선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달라져야 제가 여기 있어요. 알았어.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해요. 그래.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여선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 서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기다릴게.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릴게. 여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선은 딸의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신우이가 쓰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불을 빨았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후에는 화분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책상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를 세웠습니다. 새 커튼을 샀습니다. 밝은 베이지색이었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 도와줄까? 아니요. 혼자 할게요. 그래. 남편은 물러섰습니다. 여선은 커튼을 달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여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내 방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없어. 그냥 정리 좀 했어. 엄마 기분 좋아 보여요. 여선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응, 엄마 기분 좋아. 전화를 끊고 여선은 새로 꾸민 방으로 갔습니다.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선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선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을 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선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도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할 거야? 그림 그릴 거예요. 그래, 좋겠다. 당신은요?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여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이 있고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선의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수채화 3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물감과 붓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화분에서는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여선은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붓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남편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할 수 있어요? 모르지. 근데 해볼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이 조금 샜습니다. 밥은 약간 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맛있어요. 여선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여선은 경로당에 갔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반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과 명희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신우이는 나갔어. 한 달 됐어. 잘했다. 그래야지. 명희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용서했어. 여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근데 지켜보고 있어. 그래, 천천히 해. 집에 돌아오니 5시였습니다.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선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 힘들까봐. 여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네, 그 서류 말이야. 네, 아직 생각 중이야.
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근데 말이에요. 응?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직 여기 있다고 해서 다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 30년 동안 당신만 고생시켰어. 네. 이제라도 달라질게. 여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선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신호의 종이가 보였습니다. 여선의 손이 문 손잡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여선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나 다시 좀 있게 해줘요. 나 진짜 힘들어요. 안 돼요. 언니.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나 갈 데가 없어요. 복지관에 가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서 도와줄 거예요. 언니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요? 여선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제 가족 노릇을 못했어요. 이젠 제가 먼저예요. 언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선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벨이 몇 번 더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여선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이가 아파트 입구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여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종이가 왔었어? 누가 봤어요? 경비실에서 전화 왔어. 네, 왔다 갔어요. 들려보냈어? 아니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했어. 여선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야. 당신 시간과 공간은 아니야. 여선은 놀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남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선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여선은 경로당 친구들과 제주도로 갔습니다.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제주 바다는 넓었습니다. 여선은 파도를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졌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였습니다. 예쁘다. 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 정말 달라졌어. 얼굴에서 빛이 나. 여선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좋았어요. 집은 괜찮았어? 응. 나도 할 수 있더라.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서류 말이야. 네, 찢어도 돼? 여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아직이요. 알았어. 근데요. 응?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하면 언젠가는 제가 찢을 거예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선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제주에서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그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커튼이었습니다. 여선은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젤 책상 화분 그림들. 모두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내 방이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 살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여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을 지켜주는 거였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리고 싶은 게 떠올랐습니다. 방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방.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방. 화분이 있는 방. 그림이 걸린 방. 여선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확실한 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선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선은 붓을 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마음의 방도 조금은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